자, 반갑습니다. 좀 멋진 등장인데? 에스프레소를 뽑을 때, 핸드드립을 내릴 때, 커피를 뽑을 때 원두를 분쇄해주는 그라인더. 시중에 정말 많은 그라인더가 있고 또 계속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라인더마다 다른 게 뭐길래 그렇게 맛의 차이가 난다, 가격은 비싸고 싸고. 이 영상에서 제가 100% 이렇게 설명을 100%는 못 해드려도 당신이 커피 파트 중에 이 그라인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끔 스타트를 끊어드리는 정도는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커피 강의류의 영상을 만들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초보자가 보기에도 조금 쉽고 최대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할까? 전문가들만이 볼 게 아니라 좀 초보자들도 딱 봤을 때 쉽게끔 어떻게 할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카페에서 쓰고 있는 그라인더들을 다 갖고 나와 봤어요. 에스프레소 그라인더와 또 가정용 그라인더, 그리고 핸드드립용 그라인더. 아쉽게도 하이엔드급의 그라인더는 없지만 이 친구들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그라인더의 발전 과정부터 좀 보죠. 일단 그라인더의 시초는 핸드밀 그라인더였어요. 커피를 일일이 부시고 다져서 먹기에는 너무 힘들고 칼날, 도구를 이용해서 커피를 갈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카페에서 주문은 밀려 들어올 텐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 모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분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기계의 힘으로. 그리고 현 시대 그라인더가 스마트해지기 시작합니다. 화면이 나오고 디스플레이가 장착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라인더 스스로 내부 환경을 맞추기도 하고요. 단순히 그라인딩 하는 것만을 넘어서 원두의 용량도 맞춰버리고 템핑까지 다 해버리는 그라인더도 나오고 있어요. 발전 과정을 일단 한번 봤고, 그러면 이제 크게 분류를 해볼 거예요. 제일 많이 분류를 하는 것은 그라인더의 칼날 형태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칼날이 되어 있는 게 플랫버, 이렇게 원추형으로 생긴 칼날이 코니컬 버. 이 두 칼날의 형태를 비교하기 위해 그래프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라인더에 보면은 내가 목표로 하는 원두 분쇄 값이 있을 거예요. 플랫버는 내가 목표한 수치 값에 좀 근사하게 많이 나옵니다. 일정하다는 거죠. 코니컬 버는 목표한 값대로 대체적으로 나오지만 굵기들이 꽤나 다양하게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플랫버는 균일한 굵기로 균일한 맛이 어느 정도 나올 테고, 코니컬 버는 다양한 굵기들이 맛의 스펙트럼이 넓게 다채로운 맛의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다시 장단점을 정리해 보죠. 플랫버는 꽤 균일한 분쇄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추출을 할 때도 보다 균일함이 가능해질 거고, 하지만 플랫버의 회전수가 높아서 원두를 연속적으로 갈아낼 때 발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코니컬 버는 다양한 굵기의 분쇄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추출을 할 때 균일함을 지키는 건 어느 정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회전수가 낮아서 발열 문제는 좀 덜 걱정해도 되는 거죠. 균일함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겁내 맛있는 한 샷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어우 쉣 하는 맛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보통 에스프레소는 블렌딩된 원두를 많이 쓰잖아요. 약 4가지, 많게는 5가지 특정 비율을 가지고 섞어서 쓰고 있어요. 브라질은 50%, 에티오피아는 20%, 로부스타는 10%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걸 에스프레소로 내리기 위해서 20g을 갈아냈을 때 과연 그 포터필터 안에 20g이 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이걸 또 코니컬 버로 갈면은 더 다양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매번 에스프레소를 뽑을 때 내가 의도한 추출이 항상 always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블렌딩 가짓수를 줄이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내 추출에 집중해서 그 샷을 손님에게 나갈지 안 나갈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플랫과 코니컬 버에 대해서 좀 이해의 바탕이 됐다면 그라인더 제품들을 보는 눈을 아주 살짝 알려드릴게요. 정말 커피로 유명한 집에 가면은 무조건 있는 그 그라인더,
바리스타 대회 때도 항상 보이는 그 그라인더, 말코닉 EK43이라는 그라인더입니다. 플랫버가 장착되어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단맛이 좋다는 말도 있고, 또 내가 목표한 집중한 그 분쇄도에 제일 가깝게 근접한다는 그라인더입니다. 아주 균일하다는 거죠. 딱 듣기에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각을 살짝만 바꿔보죠. 균일함, 깔끔함을 단점으로 말하자면 단편적이다, 맛이 심심하다. 무조건 100% 굵기가 똑같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안핌 슈퍼 온디맨드 그라인더, 이 안핌 반자동 그라인더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이 그라인더와 외양이 너무나도 똑같은 그라인더가 있습니다. 안핌 SP2라는 그라인더. 뒷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SP2라는 모델은 열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빼주는 쿨러가 뒷면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라인더 내부의 열을 바로바로 빼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보다는 SP2라는 그라인더가 훨씬 가격이 셉니다. 만약 커피에 나가는 이런 회전율이 좀 적당하거나 뜨문뜨문한 카페는 이 그라인더를 선택할 테고, 피크 타임이 있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곳은 SP2라는 그라인더를 선택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라인더의 제품들은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변동합니다. 유명 커피집에서 또 많이 보이는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가 있는데요. 미토스 1이라는 이 그라인더는 그라인더에 담겨져 있는 이 원두들의 온도를 히팅할 수가 있어요. 원두 자체의 온도에 따라서 추출이 꽤 많이 바뀌잖아요. 그 미토스 1이라는 그라인더는 그것까지 일정하게 맞춰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라인더가 원두의 온도를 일정하게 히팅시킨다. 물론 가격 장난 아니고요. 또 원두는 배전도에 따라서 그 단단함이 다릅니다. 단단한 생두가 열을 받아서 로스팅 과정을 거쳐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꽤 배전도가 올라간 원두들은 손으로도 쉽게 빠가닥 깨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약배전 원두들은 손으로 깰 수 없을 정도로도 꽤나 단단합니다. 모터의 힘이 약한 그라인더에 약배전 원두를 넣으면은 모터가 멈춰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 가정용 작은 하리오 드립 그라인더, 약배전 원두를 넣으면 얘 모터 바로 멈춰버립니다. 제가 이제까지 써봤을 때 콤팍이라는 회사의 그라인더 제품들이 모터의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예전 카페에서 일했을 때 사용했던 콤팍 E8이라는 모델은 약배전 원두를 넣어도 그냥 싹 다 갈아버렸어요. 하지만 단점이 뭘까요? 그렇게 좋은 모터의 힘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라인더 내부 청소할 때는 해보기 힘들어 미쳐 죽겠어요. 초반에 처음에 그 그라인더를 청소할 때 몇 시간을 낑낑거렸는지. 이렇듯 그라인더는 다양합니다. 매장의 유형이 어떤지, 내가 사용할 원두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라인더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카페 투어를 가도 그라인더를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궁금하다면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저 그라인더 이름 뭐예요? 적어놨다가 집에 와서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이 카페는 이 그라인더를 놨구나.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도 발전할 거예요. 꽤나 긴 설명이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운데 제 얼굴을 누르면은 구독 버튼이 나오고요. 다른 재미난 영상들까지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